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제가 영상을 정말 많이 올려드렸는데 지금 왜 관련 테마주가 움직이는지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를 타임라인 순으로 한번 같이 보면은 좀 이해가 쉽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이 현재 2년이 이어지고 있고 이제 연수로 3년 차가 넘어가고 있죠. 보시면은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10% 정도 현재 빼앗긴 상태고 전사자, 중상자, 실종자는 러시아가 20만 명, 우크라이나가 13만 명인데 추산입니다. 이게 최대 50만 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국내 총생산, GDP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는 내수 시장으로 굴러갑니다. 천연자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땅덩이도 워낙 넓고 해서 내수 시장으로 충분히 굴러가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 재건 이슈가 사실은 2023년도 2월달 그리고 9월까지, 그러니까 2분기부터 3분기 가장 많이 나왔어요. 2분기부터 3분기에 왜 이때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 재건 이슈가 가장 많이 나왔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우선 2022년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전입니다. 그리고 3월에 러시아가 전진하면서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거의 뭐 함락당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근데 2022년도 11월 달부터 우크라이나가 반격이 시작합니다. 이때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은 러시아가 무기가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무기가 떨어지면서 이제 이 러시아가 패퇴될 수 있다. 그때 막 이제 푸틴이 핵 발사도 고려하겠다, 이런 발언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약간 주춤할 때 2023년도 2분기부터 3분기 때 좀 주춤할 때 그때 우크라이나의 재건 이슈가 많이 나왔습니다. 전쟁이 정말 크게 확산이 된 것도 아니고 서로가 이제 약간 이제 땅끝게 하고 이제 더 이상 나가지도 오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서야 이제 이 재건 관련된 이슈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금 재건 계획을 발표했는데 거의 한 1000조 원, 우리나라 1년 GDP 한 2배 정도가 됩니다. 2배 정도가 되는 산업으로 뭐 핵심 산업이 에너지, 물류, 교통망, 방위산업 요 정도가 있을 것 같고, 여기 우리나라 정부가 정말 빠르게 정말 잘했어요. 이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었죠. 이때 그때 우크라이나까지 막 넘어가면서 6대 선도 프로젝트를 MOU를 미리 맺어버렸습니다. 네, 보시면은 뭐 이제 뭐 교통시설, 그리고 뭐 수자원, 네, 항공, 다른 뭐 하수 처리, 댐, 철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한번 관련 테마 가지고 쫙 크게 올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전선이 고착이 돼버립니다. 더 이상 우크라이나가 치고 갈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러시아가 무기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태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에 계속 발견이 돼. 러시아가 무기를 어디서 계속 공수해와요 지금. 그래서 러시아가 24년 만에 방북을 하게 된 겁니다. 올해. 재밌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국이랑 북한이랑 둘이 손을 내밀었는데 중국이 그때 살짝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러시아가 중국에 가스관 또 열어주고 했는데 러시아가 만족할 만한 무기를 지원하지 않았다, 중국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왜냐면 그때 지금 미국, 그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이랑 비슷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유럽연합도 눈치를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다음에는 다 유럽인데 그 만약에 중국이 러시아를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된다면은 똑같이 전범국가를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약간 발을 빼니까 그때 그 틈을 파고든 게 바로 북한이었다. 그래서 북한이 최근에 러시아 밀월 관계는 2024년도 1월부터 진행됐고 그때부터 전선이 교착되기 시작함으로써 지금까지 교착된 상태입니다. 뭐 움직이지가 못하는 상황이죠. 요 정도의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재밌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 교착 상태를 바꿨던 게 역시나 트럼프 트레이드.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서 지금 이 방위산업 관련 재건 관련 테마주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인도적 지원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여기서 발을 빼면 우크라이나는 전쟁할 무기가 없어요. 지금 무기도 없고 인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유럽연합이 지금 경제 상태에서 도와준다? 나토가 러시아로 다시 들어간다? 3차 세계대전 발발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결정권이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리 전쟁 너희도 종료해라,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협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물론
러시아야 지금 이 본인들이 차지한 저기서 이제 선을 긋고 싶겠지만은 분명히 협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들. 그래서 오늘이 아니죠.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우크라이나 관련 테마죠.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건설 장비 관련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대장주는 SG 관련돼서, 저는 이미 정말 예전에 추천을 드렸고, SG 관련해가지고, 대장주를 보시면 될까요? 그 다음에 보시는 업종들이 현대그룹주들을 보시면 돼요. 현대그룹주들이 이미 우크라이나 쪽 넘어가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장관이 현대건설기계 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함으로써, 정말 이번 우크라이나 재건에 현대그룹이 진심으로 지금 MOU를 맺고 있고, 여기에, 실제로 지원까지 해줬죠. 네, 지원까지 하게 되면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어요. 현대그룹이. 네, 굴착기 지원해주고, 지뢰 제거 장비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대그룹주들이 이번 재건에 정말 큰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뢰 수중 제거도 현대건설기가 이미 제공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우리가 볼 게 인도적 지원이죠.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파손되었던 이 곡창을 다시 한 번 더 또 개간하기 위해서는 많은 농기계 장비가 필요하고 이미 TIM이 예전에 농기계를 또 기증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MOU를 맺는다는 거는 국가 대 국가 계약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낼 수도 있어요. 야, 너희 우크라이나에 이것도 해주고 이번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지원해 줄 테니까 우크라이나랑 한번 협력해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 관련 테마주들도 여러분들이 꼭 관심도를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여기에 오늘 막 올라간 데모라든가 이런 정보 해인 같은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장비 부품을 파는 기계입니다. 주도주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종목들은. 그래서 현대건설 그룹주를 보시는 게 제일 좋고, 네, 에버다임, 현대코퍼레이션, HD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 요게 이제 대장이고, 요것도 지금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는 건설기계가 지금 가장 수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굴착기가 가장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단기가열인데 SG를 사시면 됩니다. 다 필요 없고 SG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년 동안의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조인트 벤처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재건하자마자 모든 도로의 아스팔트는 다 SG가 갈 겁니다. 우크라이나 아스팔트 다 SG 거. 우크라이나 그 넓은 땅덩어리. 그래서 SG가 정말 크게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들. 그리고 SG 같은 경우에는 요거 제가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300억 규모 구주주 유상증자를 마쳤어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유상증자를 100% 넘게 마쳤기 때문에 그냥 리스크도 없습니다. 이제 유상증자 리스크도 없어요. 튀어나올 리스크도 없기 때문에 SG가 최대 선호주. 그리고 이제 MOU를 맺은 그룹들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위에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6대 선도 프로젝트. 그러니까 사실 모든 테마가 다 될 수가 있어요. 수자원, 항공, 댐, 철도 다 됩니다. 다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MOU를 맺고 들어가는 기업들이 나올 때 들어가셔도 된다는 점들. 이런 거 현대로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갈 때 들어가셔도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2023년도 이후부터 9월까지 그냥 말 그대로 2분기 정도 강세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강세가 나왔던 재원 관련 테마주들 그 9월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개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재건 관련 테마주들이 보시면은 다 처박은 상태에서 오늘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테마 이슈가 나온다 해가지고 바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네, 보시죠. 9월부터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종목들이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이거를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 이미 계약을 맺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를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괜찮고 저는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충분히 들어가셔도 괜찮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실 거면은 현대그룹주들,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 이런 종목들, 현대 에버다임 이런 게 들어가시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최고 수혜주는 SG를 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MOU 맺은 기업들이 이제 그 다음에 강세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삼부토건이랑 SY 이런 종목들이 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점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테마주잖아요. 당장에 실적이 나지 않아. 토목건설 테마주들은. 그렇기 때문에 뭘 보셔야 되냐면은 차트 보시고 수급을 보셔야 돼요. 차트랑 수급이 깡패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 두 업종을 본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지금 잡으셔도 늦지 않게 잡을 수 있다.
네, 최선호주는 현대건설그룹주입니다. 건설그룹주들을 잡으시고, 그리고 SG 없으신 분들은 단기간에 풀린 다음에 들어가셔도 돼요. 목표가 10,000원입니다. 10,000원. 네, 10,000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가셔도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네, 테마주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2분기 동안 초강세가 나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바닥이 나왔어요. 실적을 받쳐주는 주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약간 입절하면서 매매를 하시고 떨어지면 내가 다시 사야 된다는 마인드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시겠죠? 테마주는 실적이 주가가 오버잉 먼저 가죠. 우리 뭐 한데 근데 이 주가를 받쳐주는 건 실적입니다. 근데 테마주는 실적이 바로 받쳐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특히 건설주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매매를 하신 다음에 오버슈팅이 나올 경우에는 비중을 줄이시고 바닥에서 다시 산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베스트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뭐 트럼프가 되든 말든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는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전쟁이 3년 이상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까지 좀 확인하면서 우크라이나 관련 테마주도 꾸준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